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생각합니다. 가까운 책방, 책방지기 김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신간 중심으로 책을 짧게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책을 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해 드리는 그런 그래픽 노블 한 권씩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서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홀이라고 하는 김홍모 작가님의 만화인데요. 이 책은 부제가 어느 세월호 생존자 이야기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세월호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동수 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김홍모 작가님께서 세월호 이후에 끊임없이 취재와 또 인터뷰와 각종 자료 수집 등을 통해서 탄탄하게 그려낸 작품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2014년 있었던 세월호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홀 추천해 드렸고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책은 도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이 지났는데요. 도발이는 우선 그 제목의 뜻을 말씀드리면 수배 중에 도망치는 것, 도망치는 행위, 그것들을 다 도발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80년 5월 광주 그 국가폭력에 맞서서 함께 싸우지 못하고 학생운동 수배자여서 숨어 지내야 했던 김인권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김인권에게 전해진 광주 항쟁의 중심에 있으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우광진이라고 하는 김인권의 후배가 전해준 일기와, 그리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수배 중에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 등으로 구성된, 그래서 거대한 그 조직의 폭력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또한 길들여지거나 폭력에 묵인하고 방조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그려진 만화이고요.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볼 만한 작품으로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작품을 그리신 탁영호 작가님은요, 여기 가까운 책방에 위치해 있는 대전 출신이시고요. 아마 제가 사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옥천에서 살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82년 단편 만화 항마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제 만화를 시작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그려내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몇 권을 소개해드리면 최근에 나온 2019년에 출판된 둥섭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는 함경도 출신의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화가 이중섭 화가를 함경도식으로 발음을 하면 둥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둥섭인데요. 부제는 북에서 온 명작 스캔들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지금 이중섭 작가님이 그 한국 전쟁 당시 월남하면서 많은 작품들을 북한에 두고 왔다고 하는데, 그 작품을 추적해 나가는 심리 스릴러? 심리 스릴러라기보다도요, 어쨌든 그런 그 추적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 펴낸 봄봄봄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요. 이 봄봄봄은 4.19부터 1960년이죠. 1960년 4.19부터 1961년 5.16 쿠데타까지 일련의 일들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침묵의 봄, 희망의 봄, 혁명의 봄, 그래서 봄봄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작품
타경호 작가님의 작품이고, 또한 우리 그 평화의 소녀상 이야기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꽃반지라고 하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건 2014년 부천 만화대상 어린이 만화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만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간단히 도바리의 줄거리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도바리는 크게 여러분이 이 만화를 보실 때 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운동권이었던 수배자 김인권이라고 하는 주인공과 주인공이 피해서 이렇게 어떤 마을에 처음에 가게 됩니다. 바닷가의 외진 마을이었는데요. 그 마을에 숨어들어서 김인권은 소설가 행세를 하죠. 때는 1980년 5월 광주가 지나고 여름 어기가 되었을 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소설가인 척 하면서 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민박집을 얻어서 기거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숨어 지내게 되는데요. 어쨌든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그 마을에 숨어들어서 그 마을에 감춰진 비밀을 김인권이 알게 됩니다. 그건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성폭행, 그리고 그 성폭행에 관련되지 않은 마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만연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모른 척하고, 그런데 그 성폭행을 당한 그 장애인이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게 되니까 그 마을에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요. 그리고 김인권은 그것을 혹시 자기가 외지 사람이어서 누명을 쓰게 되지는 않을까, 그러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몰래 도망치려고 하다가 읍내에서 경찰 정복과장 선배인, 마을 사람들의 선배인 정복과장을 만나서 접대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지요. 그 접대 자리는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것처럼 성접대까지 포함된 아주 그 일상이 된 그들의 폭력을 은폐하고 감추기 위한 그런 접대 자리였고, 김인권도 자기가 어쨌든 그곳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 마을을 도망치듯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돌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보이는 바닷가 간척지가 있는 그런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돌산을 바라보는 노인과 어울리게 되고, 그 노인이 자신을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 마을까지 오게 됐다고 짐작을 하면서 자신을 김인권을 조카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노인과 그 마을에서 정착해서 어울리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는요, 그 간척 사업을 통해서 권력에 줄대서 이권을 받던 사람, 그리고 그 이권 속에서 사채업자,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또한 더 크게는 돌산을 레저타운으로 개발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사실은 그 돌산을 채석해서 석재로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저항하는 그 과정에서 권력자들과 줄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마을 사람들의 그런 저항들은 좌절되게 되고, 그리고 그 노인이 그 과정에서 돌산에 얽힌 전설을 이 주인공 김인권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축을 제가 대략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이 그 학생운동 수배자 이 김인권이 그렇게 그 마을, 두 마을을 거쳐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또 그리고 일상이 된 어떤 폭력과 그 중간중간에 그 수배 중에 자신의 여자친구도 김인권을 도망가게 놔줬다, 그리고 김인권이 있는 곳을 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또 폭행을 당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그 나중에 그 김인권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광주 항쟁의 중심에 있었던 우광진의 일기가 그 여자친구를 통해서 김인권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그 중간중간 김인권이 그 우광진의 일기를 통해서 광주 항쟁의 이야기들을 전해 듣게 되고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의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광진의 일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참혹한 광주의 현실이 김인권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또 김인권은 자신의 수배를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 두 마을을 거치면서 겪는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노인이 전해주는 돌산의 전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노인이 쇠뚜기라고 하는 건실한 청년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쫓겨난 악귀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쇠뚜기가 멀리 백두산까지 올라가서 백두산의 정기를 통해서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되고, 죽을 힘을 다해 그 악귀와 싸워서 악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쇠뚜기는 자기 마을로 돌아와서 그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하죠. 그런데 온 나라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다 이 쇠뚜기를 추켜 세우고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당시 왕에게까지 전해지고, 왕을 포함한 권력자들이 이 쇠뚜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쇠뚜기가 웅크린 형태의 지금 돌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거대한 국가 폭력이라고 우리가 폭력 앞에 맞선 어떤 민중의 저항,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만한 부분이고요. 우광진이 마지막 장면에서는요, 이 도발이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김인권이 우광진을 통해서 그 광주의 현실을 보게 되고, 사실은 우광진도 그 광주에서 목숨을 다하게 되는데, 김인권에게 전해진 우광진의 일기의 마지막 장은 찢겨져 있어요. 그런데 김인권은 그 마지막 장을 짐작합니다. 제가 이 부분만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인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미 아마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공격하기 바로 전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그 시각은 광진이가 죽은 시각과 비슷하다. 마지막 쪽에는 어떤 글을 남겼길래 급하게 찢어버렸을까? 자유에 대한 항쟁의 숭고함을 얘기했을까? 아니면 죽음 직전의 허무와 공포였을까? 광진이는 나에게 어떤 얘기를 남기려 했으나 스스로 찢어버렸다. 하지만 난 찢겨진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어쩜 환청일 수도 있지만 광진이의 그 얘기는 나를 미치도록 슬프게 한다. 환청처럼 이 김인권에게 들려지는 광진이의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형, 나 곧 갈 것 같아. 죽은 내 몸뚱아리가 정육점 고기보다도 못하게 굴러다니겠지. 어떤 표정으로 죽어 있을까? 기왕이면 웃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사실 나 무서워. 하지만 여기서 끝낼래. 폭력에 길들여지기 전에 끝내고 싶어. 그게 깨끗할 것 같아. 그래야 인간으로 죽을 것 같거든. 그렇게 마지막 장면에서는 김인권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잊지 못하고 괴롭게 우는 장면으로 이 만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만화에 짧게 단편 만화가 또 하나 실려 있는데요. 1980년 5월 광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실적으로 다큐멘터리처럼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만화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발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만한 만화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 꽃잎이나 또 그 다음에 화려한 휴가, 택시 운전사 등을 통해서 5.18 광주의 진실을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 있을 텐데요. 또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 안성기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또 출연하신 그 아들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더라고요. 그건 80년 5월 광주 당시에 진압군으로서 소대장으로 투입이 됐던 안성기 배우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항하는 또 안성기 배우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통해서 진압군의 입장에서 그것이 또 어떤 트라우마와 상처로 남아있는지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도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한번 흥미있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한 더불어서 뭐 잘 알려진 만화 작품 중에 우리 강풀 작가님의 26년이라고 하는 만화 3권짜리인데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망월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어요. 5.18 기념재단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아서 제작된 만화인데요. 길찾기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김성재 지음 그리고 변기현 그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 당시에 진실을 추적해가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 당시에 당사자들, 목격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작년에 그 창비에서 만화로 보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4.3, 그 다음에 4.19, 그리고 80년 5월 광주, 그리고 87년에 6월 항쟁까지 이렇게 4권의 만화가 출판되어 있는데, 광주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만화는 아무리 얘기해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영신 작가님의 작품으로 창비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도발이 이렇게 보시면 5.18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80년 5월 광주의 이야기를 소재로 도발이라고 하는 만화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어떤 폭력, 그리고 거대한 폭력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 또 그렇지만 그것이 또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이야기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파경호 작가님의 도발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